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41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온 송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기상청 시즌2의 향수를 느끼면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게스트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오늘 오신 게스트분은 기상청의 오랜 애청자십니다. 제가 시즌을 넘어갈 때마다 다음 시즌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늘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용기만 불어넣어 주신 분인데요. 우리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스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제가 미곰님의 오랜 지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한 20년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간 20년쯤 된 지인이고, 현재는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일도 하고, 뭐 가끔 아르바이트도 하고, 약간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원스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6년에 떠나실 때 탄핵 전국에 떠나시지 네, 않으셨나요? 맞아요. 처음에 탄핵과 함께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봄에 잠깐 갔다가 3개월 있다 다시 돌아왔고, 다시 나갈 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광화문에 막 한참 모이던 그 시기에 제가 다시 독일로 가고, 네. 이제 8년 만에 한국의 독일을 경험하러 왔는데 또 나라가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네. 탄핵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 어쨌든 흘러가는 게 약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원스타인 이름 뜻이 무엇인가요? 네, 원스타인. 보통 이제 그 아티스트 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원슈. 네네, 그 전에 정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은 한 글자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원스타인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정해서 그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닉네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스타인이라는 이름을 활용하는 거는 그냥 이런 데서 하는 닉네임 쓸 네, 때만? 맞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정도? 네, 거기서만 활동하고. 그럼 독일에서는 어떤 이름? 독일에서는 그냥 제 이름 사용하죠. 네. 거기서 잘 발음을 해요? 이제 독일어 발음이 다른데 WON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그 돈이랑 똑같은데, 근데 독일어로 발음하면 won이 돼요. won.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은 number one. 그러니까 1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hello one 이렇게 그냥 부르죠, 보통. 왜냐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네. 예, 제가 어학원을 그러니까 영어학원 못 다닌 네. 부르네 그 가난한 진짜 우리 집 아이고, 가난했잖아.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영어 이름 있잖아. 뭐 네. 줄리아 뭐 이런 네. 식으로. 너 줄리요? 줄리아. 뭐 하나 있지 않아요? 외국 이름? 근데 저는 네. 뭐 여러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서 네네. 네, 뭐 하나는 폴? 네. 폴. 바울을 좋아해서. 근데 외국인이 딱 저를 봤을 때는 네. 그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렉. 그렉으로 활동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이름도 없거든요. 한번 지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떻게 되면 만들면 돼요. 뭐 미셸 아니야.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제인 이런 거 써셔도 되고. 나는 약간 남자 이름 같은 이름을 좀 갖고 싶었어. 매튜? 매튜가 매튜. 너무 세고 그러니까 약간 매튜? 그러니까 남들이 내 이름만 보면 약간 남자지 약간 않을까? 한국말로 따지면 지성 같은 거잖아요. 지성. 약간 여자도 남자 있고, 남자도 같은 있고. 맞아 지성도 있고 네. 이런 네. 그런 정민. 것처럼 지민 이것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이름이고 싶은데 몰라 아는 게. 네. 다니엘? 다니엘은 누가 들어도 남자 아니야? 다니엘라 이렇게 있어서 누가 봐도 남자. 남자는 다니엘이고 여자가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라가 여자예요. 네. 척하지 마. 아니래잖아. 나 이따 사석에서 물어볼게. 게스트 특집입니다. 진정하세요. 네. 독일은 그 뭐 여성 명사 뭐 이런 거 다 다르다고 하니까 내가 저분한테 알아서 물어볼게 이따가. 네, 다 다릅니다. 네. 저 미고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 공부하신다고 하는 게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하시고 무슨 음악을 존재가 언제부터? 돼야겠네요. 저는 이제 음악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를 다니고, 이제 테크가 음대의 피아노과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대학까지도 피아노과 다니고, 이제 동대학원, 이제 같은 학교에서 대학원을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라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전과가 아니지만 어쨌든 전공한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 마치고 나서 이제 독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제가 MK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선교사 자녀였는데 어릴 때 외국에서 지냈었고 그때 이제 그냥 다양한 교육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언젠간 한국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는 음악 교육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있었던 나라는 이제 한국보다는 후진국이었으니까 학교에 음악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음악 하는 거를 좀 가르치자. 그리고 잘하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정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피아노 학원을 처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그때 당시에 거의 교민이 하시는 한국 사람이 하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뭐 어쨌든 좀 한번 진심으로 약간 전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다가 뭐 집안에 음악 전공하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다가 그래도 중학교 때 어쨌든 계기가 돼서 입시를 준비를 해서 이제 그게 된 게 이제 제가 이제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됐었죠. 그러면 한국에서 그쵸. 두 분이 20년 만나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2004년이었으면은 네. 그때가 여기서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한국 그리고 다시 독일로 음악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 인생에 유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혹시 '유학의 길이 열릴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풀타임 조교로 1년 일을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거 하면서 또 뭐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만뒀을 때 '아 그럼 이 돈으로 일단 나가 보자.'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맨땅에 헤딩한 약간 그런 음. 케이스입니다. 음. 그래서 돈을 안 학교가 썼으니까 돈이 모였겠지. 네?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모이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약간 약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뭐 과외도 하고 다른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모인 거예요. 어쨌든 그냥 씀씀이를 크게 다르게 하지 않았더니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그때 제가 2004년 처음 봤을 때 이제 뭐 이런 얘기 또 개인정보인데 대학 재수 중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봤는데 네. 뭐 어쨌든 이제 그거부터 밝혀야겠어요. 어쨌든 미검님이 장정 이제 언급하시는 그 욕 많이 하시는 교회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은매하면은 매하라고 하는 거 그 네네. 교회. 그 목사님 한 그때 이분 임원이셨어요. 그 청년부 임원. 둘이 사이 안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활동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 이제 그 교회는 되게 독특한 게 그러니까 고등부를 졸업하면 청년부가 되잖아요. 근데 청년부에서 바로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청년부 아무것도 모르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서로 투입이 돼요. 네. 교육부서로. 그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고등부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교회 측에서 막 이렇게 인원 조정을 하다가 넌 중등부로 가라. 그래서 제가 20살 때 중등부 교사로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안 받았는데 그때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등부 사무실에서 막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그런 그런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방황하기 전에. 방황하기 전에. 네, 그쵸. 그렇지. 네. 나이 차이가 그런데 교사가 될 수 있지, 맞아. 그쵸, 그쵸. 20살 그러니까 사실은 넘겠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5살 차이도 안 나는 건데,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로 만나게 됐었고, 그래서 여기서 그 풀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약간 그런 위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선생님으로 왔는데 재수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원스타인 선생님 이번에 서울대학교 막 썼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교회에서 보던 그냥 선생님 같은데 와 그런 건가 하고 서울대 가시나 했더니 물론 서울대는 가시지 못했지만 뭐 더 음악적으로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가시게 네, 나름 되었으니까.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 나도 서울대는 쓸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기분 좋잖아. 나 서울대 썼는데 안 됐어.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원서비만 날리면 되는데 뭐. 넣고 시험 보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안 가도 그만이고. 그쵸. 떨어질 건데. 맞아요. 아유 그렇군요. 음악으로는 더 좋은 대학 어딘지 몰라요, 전 사실. 오케이. 약간 네, 어쨌든 네. 예술하고 좀 먼 사람이라 제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는 게 없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뭐 독일에 계신다는 말씀은 저희 단톡방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독일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에서 음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그 독일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는 사실 거의 20살 때부터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물론 생각해보면 그래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완전한 독립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집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뭐 용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도 그렇게 했었고 다행히 학비가 비싸지 않아서 제가 다닌 학교가 그래서 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또 야금야금 돈을 모아서 학비 내고 그리고 학비 내고 또 이렇게 용돈 벌고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막 스타벅스 골드카드 가지고 계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시절에 많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거 뭐 사실 알고 봤더니 집이 막 no, 그렇지 않습니다. 200평 아파트 아니야? 아니 무슨 MK 자본이 200평을 합니까? 모르지. 그 MK가 어떤 MK인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주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독일에서도 통할까가 엄청 궁금했어요. 어쨌든 제가 1년 조교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고 독일에서 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독일의 음대들은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일단 기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실력만 있으면 들어와라. 여기 한국에서의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교육의 퀄리티가 좋은데 학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는 거죠. 그 정도면. 제가 다닐 뭐 얼마 안 됐지만 전 한 학기에 400유로를 냈거든요. 그럼 한국 돈으로 지금 60만 원 돈 정도 되는 건데 한 학기에. 아이고, 전기세 내고 다닌 거네. 그렇죠. 화장실도 쓰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학비가 비싸지 않으니까 제가 제 생활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꾸려갈 수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이제 모았던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좀 이렇게 알바가 좀 생기고 또 그게 떨어져 갈 때쯤에 또 이렇게 뭐 그때 만나와 매출하기 그러면 그 알바라는 게 네. 전공을 살리는 쪽의 알바예요? 계속 그래도 전공과 관련된 일들을 그래도 뭐 계단 청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일 길게 했었던 게 어떤 아마추어 작곡가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작곡한 곡들을 사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이거를 악보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자기가 치는데 그걸 악보로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할 줄 아지만 내가 글씨를 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제가 학교 게시판에 그걸 봐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그럼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로 한 6개월 저분은 살고. 천재였던 거야? 아니 그분 그러니까 천재. 고용주분은 천재인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사실 어떤 의대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막 피아노도 치고 약간 이렇게 했었던 건데 취미로 하시는 거군요. 그쵸. 근데 취미로 그냥 이렇게 손을 가는 대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뭔가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음악가들을 찾았고. 손 가는 대로 치다 보면 표절 아니야? 근데 그걸 가려서 모르죠. 그 정도가 되면 차라리 그 알바비 줄 돈으로 공부를 해서. 근데 이제 돈 많으면 그쵸, 돈 많으면 굳이 자기 본업이 있으니까 또. 내가 얘기를 하면 여기서 내 말을 쭉 써갖고 이 작가가 책을 나의 내죠. 소피를 내죠.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분하고 거의 어쨌든 뭐 몇 달 작업을 했는데 그걸로 한 6개월 살고. 또 짬짬이 뭐 이렇게 뭐 레슨이 있다거나 어쨌든 그렇게 또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생존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활하는 거고요. 뭐 식당 가서 주문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혹은 제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그 정도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제가 아는 후배도 독일에서 공부하다 들어왔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갔었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수학이에요. 수학. 오케이. 네네. 남편은 영어를 잘하는 거지. 네네네. 서울대니까. 근데 와이프는 그 약간 들어볼 수 없는 대학 나왔거든요. 아무튼 둘이 많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영어도 못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사실 저는 저는 어릴 때 외국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탕이 돼서 영어가 되게 그래도 편한 편이었어요. 저는 미국 가서. 그러니까 결국엔 영어로도 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이? 네, 가능해요. 일단은 가능하고 왜냐면 베를린 같은 도시는 이제 완전 국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오히려 불편하고 심지어는 서쪽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는 워낙에 국제적인 도시니까 독일어로 그 티켓 달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영어로 해야 티켓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쨌든 웬만하게 그냥 고등학교 다니고 나면은 일반적인 그런 의사소통 영어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돼요. 네. 서울이 국제도시가 되면 나는 서울에 못 들어가겠다. 인천에 계속 사셔야죠. 아유,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마계에 계속 살아야 되는 근데 거야. 아예 달라요. 그럼 뭐 외국인의 받아들이는 정도가 한국이랑 독일이랑 완전 다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로 아주 악명 높다고 들었거든. 그래요? 다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집트 말 이런 거 아예 알파벳도 아닌 언어들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영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교환해서 하는 거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문법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저렇게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에 살다 죽을래요. 네, 한국말 너무 좋죠. 네. 강원도 태백에는 태백에서 에어컨 사는 건 바보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는 워낙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달고 있는 집 보면 약간 비웃는다 그랬는데 독일은 CCTV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인가요?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제 은퇴하시고 사는 생활이 기신 거예요. 창밖을 다 내다보고 있다. 그 소리가 밖에 안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뭐 약간 잘못 안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치 시절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던 것이 약간 습관화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 고발해다는 게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라고 다 내다보고 있지 않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고 있는 그 비중이 한국보단 많을 수 있고, 그리고 CCTV가 없는 건 확실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CCTV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어요. 누가 봤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찾을 수 없어요. 네. 네. 그 정도면 이렇게 바디캠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 그런 팩트.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집키 실키 갖고 다니고 네, 여기 도어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정겹네요, 되게 나라가.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독일 그러니까 사실 독일 사는 게 되게 캐릭터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주위에 워낙에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독일에서는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다 독일에서 사니까 약간 그런 거인데 어쨌든 한국에 오면 그게 좀 특징이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유럽이라고 퉁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있어도 독일 또 되게 흔치 않고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뭔가 많잖아. 미국, 캐나다는 많은데.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안 가봤지만 보는 이제 영상 매체가 워낙 많았잖아요.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안 가봐도 가본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 독일은 진짜 좀 특이하지. 해봤자 나치 정도나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소세지. 근데 독일이 과학기술 굉장히 발달하고 막 이렇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도 도어락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특이한 거구나. 아니 한국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고 제가 광명 살거든요. 광명에 사는데 제가 17년도 16년도에 나갈 때만 해도 골목이었던 게 오니까 싹 다 밀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오니까 없던 그러니까 골목이었는데 4차선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변화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맞아, 빠르긴 하지. 왜냐면 제가 갈 때만 해도 카뱅도 안 썼고. 네. 근데 지금 카뱅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엄청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보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와, 나 모임 통장도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게 빠르고 그게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확실히 느리다. 한국이 진짜 빠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독일로 가서 음악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거기가 더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되어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고 하지 않나요? 발전이라기보다 유서가 깊다? 그렇죠. 자기 문화인 거죠 이미. 그런 그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는 그게 향유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엄청 나는 건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노버라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음대는 이렇게 수업으로. 근데 그 공연을 하면은 그 공연도 티켓을 돈 주고 팔아요. 근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연주가 매진이 돼요. 물론 막 한 500석 정도 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계시면은 동네 음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연이 있대 이러면 그냥 가요. 그래서 그 자리 꽉 차고 뭐 오케스트라 공연은 좀 큰 공연이지만 이제 음대의 교수가 된다라는 건 어쨌든 그 지역에서도 뭔가 이 지역 유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음악가로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제자들이 어쨌든 연주회를 하면은 보러 가주기도 하고. 밖에서 창문 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할머니들을 많이 가죠. 이제 그게 유럽의 약간 문제이기도 한데,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클래식 음악 그 공연장에.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사실은 여기가? 그럼요. 오늘 예술전당 이런 데 가보세요. 젊은 그래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 어른들도 왜냐면 있지만, 우리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라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 60대만 해도 그런 문화를 향유한 세대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50대부터가 조금 그래도 뭐 내가 이런 걸 해봐야겠다. 40대인 저 40대 후반이잖아요. 네. 제 친구들 예술전당 안 가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서울에 살아도 되게 다르지 맞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공연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제가 마침 이제 주최 측에서 티켓을 2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한 분은 어머니 들었고 어머니한테 편하신 분 아무나 데리고 오시라. 근데 제가 아기 때 같이 봐줬던 어머니의 사촌 동생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예술전당을 가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생활이나 이런 여건들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갔으니까 네. 그때부터 되게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던 공간이긴 하거든요. 예술전당이. 근데 그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거기는 근데 사람들이 한국은 그런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저희도 늙으면 이제 점점점 늙은이들이 가는 거가 되겠지만 독일은 그분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 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도 조금 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어쨌든 공연 가면 다 이제 백발이신 분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닌가.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됐나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전 세계가 다 비슷하고 뭐 독일도 경제가 좀 좋지 않다고 봤으니까. 먹고 살기 빡빡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문화를 누리긴 어렵지. 그런 분들도 있고 혹은 독일은 어쨌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사실 많기도 하고. 그 복지가 잘 된다는 거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완전 취직이 돼서 그러니까 해본 4대보험 적은 되는 없지만 회사가 아직 그래본 적은 없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한 30-4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50%라고 하잖아. 어디가요? 미국? 아니요. 미국은 덜 적죠. 거기는 이제 사회 자유주의 국가니까 오히려 덴마크 이런 데가 정말 60%까지 가는 데도 있고. 왜냐면 미국은 완전 시장 자유주의 약간 이런 아니요. 걸로 근데 알고 거기 세금 있는데. 되게 많이 뗀다고 근데 들었는데. 그거는 아마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일 거예요. 그랬구나. 이제 거기도 이제 부자일수록 떼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이제 음악가들이 독일에서 뭐 오페라 극장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에 취직이 되면 이제 정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평생 직장인데 근데 그런 분들 들어보면은 이제 뭐 결혼하면 조금 세금이 덜해지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뭐 직장이 있다 이러면 정말 40% 거의 50% 가까이까지도 떼가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쨌든 너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애기를 근데 키우면. 여기서 갑자기 그냥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도 되게 이게 좀 많이 달라졌지 않았어요? 독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뿐 아니라 동거도 체크할 수 있고 아주 일반적이죠. 그렇죠. 동거 체크할 수 있고 거기는 동거 먼저 하고 결혼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동성애 결혼도 돼요? 동성애 결혼이 제가 그러니까 독일 갔을 때 합법화됐어요. 네. 맞아,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거리에서 남자들이 쇼핑센터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걸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외면하고. 저는 뭐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 매너 아닌가요? 근데 아니요. 그래도 한국이 되게 적은데 외국 가면은 거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커플 되게 흔히 보여요. 그래, 그 영화에 있는 게 다 뻥이 아니네. 네, 뻥이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남자는 아직도 제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속으로 있는 거죠. 제가 그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친구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그 헐크 호건 같은 아저씨 둘 있지. 두건하고 이런 아저씨 둘이 막 키스를 막 하는데 자기가 왜 이러고 왔다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외국 살았다 그랬잖아요. 보면 이제 밤에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꼭 가로등 밑에 커플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 밑에 있어. 나를 봐라. 아니, 가로등 밑에 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겠네요.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꼭 가로등 밑에서 그렇게 포개져서 있는 커플들을 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독일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네. 독일 집이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저희가 궁금해갖고. 네네, 편하게. 좋네요. 왜냐면 네. 거기서 그러면은 뭐 노후도 복지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벌 때 뭐 30-40% 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이제 그런 신뢰가 그래도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거기도 근데 결국에는 인구 절벽으로 간다면 우리랑 똑같지 않을까 느낌이.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사회 문제로 더 큰 거는 난민 문제죠. 난민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제 그들에게 주는 복지가 내가 낸 세금보다 내가 낸 세금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니까 이제 불만들이 쌓이는 건 거죠.
네. 더 많이 걷어야지 그러면. 난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미안하지만 그럼 또 좀 더 걷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고 싶지 난민이잖아. 않죠. 난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을 난민을 돕는 거예요. 근데 난민이 예를 들면 한 달에 복지금을 뭐 예를 들면 2,000유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내가 받는 연금은 2,000유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난민이 계속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배째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불만이 줘야지. 쌓이는 거고. 2년 동안 밀어줄게. 그 안에 너 일자리 못 구할 거면 나가. 그러니까 나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깎아줘야지 뭐. 그러면 깎아야지. 깎아주든지 천으로 아니면 깎아야지. 어쨌든 그들에게 계속 지나면. 아니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외국 특히 뭐 그 가족이 한 분 들어와 있어. 네. 표현이 그렇지만 중국 동포분이 들어왔어? 그럼 진짜 가족 다 들어오거든요. 초청하니까 음. 들어와서 지금 옛날에는 바로 했는데 지금은 뭐 2주인가 3주 지나면은 건보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치료를 다 하고 나간다 이런 걸 되게 억울해 하는데 그러면 뭐 조금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는 건가 모르겠네. 네. 약간 우리나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약간의 차별성을 두는 것도 독일은 그렇게 아무나 해주진 않아요. 공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공보험이 있어야 되고. 아무튼 뭐 돈 문제는 여기나 저기나 다 예민해지네요. 다 문제다. 그래 어디든. 빨리 죽어야 되고 사는 건 오래 살 필요가 없어. 네. 아 사는 건 다 똑같다 어디서든. 네 그렇습니다. 지금 MK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 MK라는 단어도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그 MK들을 위한 뭐 그런 뭔가. 뭐 해갖고 그들이 와서 찬양하고 간증 듣고 그럼 뭐 또 뭐 후원금도 하고 그랬겠죠? 네. 뭐 그런 금요일 때 그런 시간이 있어서 MK가 뭐야? 그리고 봐서 뭐 이런. BNK. 재미없어. 그리고 뭐 한글을 성경으로 떼셨다는 어이구야. 아니 이거 저도 대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탄생설화도 아니고 무슨 한글을 성경으로 떼는 거 이거 너무. 저도 청년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 MSG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근데 나 들었던 그거 자체가 이미 MSG인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 MSG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뭐 완전 거짓은 아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막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좀 필요했고, 근데 그랬을 때 성경이 좀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라고 부모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때. 맞잖아요. 그게 몇 살이에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어릴 때고, 근데 맞잖아요. 기억이 나진 않고 제가 그 노트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발견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썼던 기억은 나는데 그 노트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 이전일 거예요, 분명히. 네네. 저는 이름 석자 쓰고 학교 들어가갖고 교과서로 한글을 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 많이 가난했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하신 거죠. 왜냐면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랬을 때 한국에 갔는데 한국말을 못하면 왜냐면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덜한데 막 보는 것도 많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드라마 재밌는 게 나왔다 이러면은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오던 약간 그런 시기였으니까. 근데 집에 막 그걸 막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어릴 때 집에서 외국말을 쓰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습득된 언어니까 밖에서 습득된 언어는 집에서도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 언어가 완전 능숙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친형이 있거든요. 근데 친형하고는 이제 원어민을 쓰면은 원어를 쓰면은 막 집에서 쓰지 마, 막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거예요. 원어가 영어였으면 저렇게 안 혼났을 걸? 영어, 그렇죠. 영어가 맞아요. 아니었으니까. 저도 영어는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사교육으로 배운 영어. 왜냐면 제가 지금 되게 친한 오빠와 저 이제 같이 청년 생활을 같이 했던 친한 오빠와 친한 여후배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 결혼 얘기 쭉 들으면 둘이 사귄다 아니 언니 내가 저 오빠를 사귈까라는 걸 물어봤으면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했어요. 내가 뜯어 말렸을 거거든.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단히 오빠를 오해하고 또 이제 사귀고 오빠가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에 빡 터트린 거야. 우리들이 사귄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 담지 못하고 그 헤어지는 뭐 만에 그러다 결국에는 그분이 지금 선교사님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이가 셋이에요. 셋이어서 첫째는 여기서 좀 그 오빠가 이제 일단 그래도 신대원을 들어간 상태여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종신대 들어가서 여기서 사역을 좀 하다가 본인은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신대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갖고 첫째는 여기서 좀 있다가 그리고 둘째는 거기서 임신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출산을 했고 뭐 셋째도 그렇긴 했지만 근데 얘네가 이제 한국에 가끔 들어오면 제가 만날 거 아니에요. 뭐 5학년?
뭐 큰애가 5학년 정도 나이가 된 거거든. 막내는 우리 집이 그 지금 해외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집은 해외인 거야. 걔는 여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위에 둘은 여기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이 한국이 좋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걔네를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요. 거기서 국제학교. 그래가지고 뭐야 오빠 여기 있으면은 돈 없어서 그런데 못 보낼 거라 가서 영어 공부시키는 거야? 왜냐면 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라는 게 있으니 맞아요. 얘기했더니 그게 아닌 학교를 보내면 너무 힘들어져요. 맞아요. 거기에 있는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미신과 잡신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뮤지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이제 국제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있긴 하는데 그 오빠 말고 또 저랑 동갑인 이제 결혼 먼저 했으니까 이제 교회선 집사님으로 부르는 그분도 평신도 사역으로 또 해외 나갔어요. 평신도. 근데 이제 와이프는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가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거기도 딸이 넷이야. 딸 넷. 네. 제가 정관수술 안 했냐고 했더니 했는데 풀렸다고 해서 둘을 더 나갔고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TMI인데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듣고 안 듣고 있지. 근데 딸이 넷이잖아. 근데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 집 첫 딸이 그 아빠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근데 첫째가 아빠를 닮은 거야.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너 그럴 거면은 뭐 니네 너 내 자식 아니야 뭐 친부모 만나러 나가 그러면 진짜 가방 들고 나가는 애 있잖아. 짐 싸갖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나가고 이런 애였는데 그 해외에서 있으면서 그 되게 오지를 간 거예요 하필. 있으면서 갑자기 큰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서 사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필요하죠 그런 얘네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MK들은 본인이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닌데 뭐 내 편으로 부모 잘못 만나갖고 어떻게 거기 MK 위한 사역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 필요하다고 했는데 끌려 나갔고 그리고 그때 MK 사역 왔을 때 그랬거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지나가는 애들이 정말 막 오물을 집어던지고 나가라고. 부모님이 오지로 선교를 가시면 자기는 동생하고 집에 있어야 하고 무섭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저럴 거면 애를 낳지를 말든가 뭐 다 지 좋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목사 자식으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이 MK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원슈타인 보면 그러면 원슈타인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기에는 이 정도로 하나님 떠나야 되거든. 내가 듣기로는.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어떻게 했냐 아니면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냐 약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나의 신앙생활. 사실 어린 시절 신앙생활에는 건 별거 없고 그냥 어쨌든 집이 교회고 교회고 집이고 약간 이런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살다 나갔잖아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 아예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첫 기억은 외국에서의 기억이에요. 3살, 4살 때부터 나가 있었고. 한국을 모르고 나갔어. 그렇죠. 모르고 나갔었고 그리고 그냥 학교 안에 있는 뭐 동양인이 뭐 3-4명쯤 있었을까?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다행히도 저는 아직 그런 게 개념을 인지하기 전에 어쨌든 한국에 갔고 그리고 모르고 돌아왔고. 그리고 제가 형이 3살이 많은데 형은 조금 뭐 괴롭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좀 그런 것도 좀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좀 차별도 당하고 그냥 기억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들어오신 건 언제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국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때가 더 특이했죠. 왜냐면 나는 딱 한국에 왔는데 제가 너무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야, 쟤 어디 살다 왔대 이러면서 막 구경하러 오고 이런 애가 있어. 맞아, 그때만 해도 영어를 초등학교 때 안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알파벳 이런 게 아니까 막 내 이름 영어로 써줘봐 막 이래서 종이 들이밀고 막 써주고 막 이러.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one of them 그냥 그 중에 한 명이고 싶은데 쟤는 어디 살다 왔고 약간 이런 게 좀 굉장히 특별한 정체성이 되는 건 거죠. 그게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냥 감안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어릴 땐 특별한 게 더 좋을 수도 있.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하면 그래? 어느 정도. 네, 너무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어린이였나 보다. 그렇죠. 제가 좀 쑥스러움도 많고 MBTI I이기도 하고 안 믿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집에서도 뭐 사실 착한 그 아이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그때 다 부모님도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들어와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뭐라고 되는 거야? 목회자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사실 서울에 1년 살고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지를 구하신 곳이 강원도 속초였어요. 강원도 속초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PK 목회자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도 뭐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냥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 눈치나 이런 거를 별로 보진 않았어요. 또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셨던 게 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 교사 자녀가 뭐 이런 그런 거 너희는 그냥 편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약간 뭐 부담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제 삶의 바운더리를 좀 좁히는 일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좀 뭐 봉사도 시키는 거 다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뭐 학교에서는 그냥 뭐 착실하게 그냥 할 거 하고 뭐 찾아갔었던. 형님은? 형님도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네네네네. 좋은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왜냐면 형은 그래도 저보다 조금 더 성격이 세가지고 뭐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아들하고 좀 주먹 다짐도 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들은 다 이랬거든. 네네. 약간 뭐 또는 어머니 물론 나중에 미화된 기억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너 키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라고 하셨어요. 뭐 어릴 때도 순했을 수도 잘 모르지만 미화된 기억일 수 있겠지만 근데 한 번도 뭐 집에 막 이렇게 사고를 쳐서 뭐 이렇게 뭐 처리해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부모님은 속초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가 합격이 돼가지고 사실은 부모님이 모르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만약에 누군가한테 터닝 포인트를 물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그 학교 시절을 저는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원래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가 됐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러면서 내 삶의 기준이나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그때 생겼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적으로 같이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한 5-6명 정도 됐고 학교 수업 마치고 큐티 모임을 하는 네, 그런 좀 뭐 모임이 네, 졸업할 때까지 계속 됐었고 그 친구들 덕분에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그 안에서 성장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좋은 목회자이시고 좋은 아버님이었나 보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거 아니면은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순간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거든. 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갔다 오면 그만이잖아. 그렇네요. 한 번도 아니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경우는 아버지가 어느 교회에 꽂자는 경우. 미검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어쨌든 예술고등학교를 가니까 사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런 데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어쨌든 수소문 해가지고 찾은 게 그 교회였어요. 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랑 아는 사이인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거기 계셨던 어떤 부목사님하고 아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음악에 그래도 소견이 좀 있으시다. 약간 이런 게 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럼 글로 가면은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이제 저 정도면은 몇 년간은 추적을 좀 당하긴 했겠네 아버님한테. 추적 아니었을 이번 거예요. 주 교회 나왔어? 뭐 이런 것까지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은 정말 방임주의예요. 제가 그래? 고등학교 때 집에 성적표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고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에요. 저희 교회 실기 성적도 마찬가지고. 와서 받으셨나요? 지원을? 뭐를 받아요? 뭐 고등부 시절에 장학금 받기도 했고 그 있잖아요. 학생들 주는 거. 네, 많지 않은데. 그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약간 음악 쪽으로 뭐가 있으시다에 대해서 받으신 그거에 대해서 그건 많지 않죠. 어쨌든 그 장학금 받았었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제가 재수할 때 교회 연습실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실을 제가 키를 받아서 그냥 거기서 거의 연습을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 피아노과였으니까 뭐 많이 칠 때는 뭐 10시간 쳐본 적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들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교회에서 저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인데? 근데 또 관리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도 키를 받았었다. 제가 한번 밤새서 피아노 치고 학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 거기서 어딘지 아시죠? 저희 교회에 처음 온 날을 아직도 그 형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 날인데 오는데 교회 고등학생이잖아요. 교회 예배를 오는데 정장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다.
다들 수근수근. 그래서 예. 맞아. 근데 맞아요. 이제 고 중3 졸업할 때쯤에 어쨌든 저도 뭐 나름의 그런 뭐 지랄 맞은 예, 맞아요. 지랄 맞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주일날은 조금 갇혀 있고 간다라는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교 교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학교 교복이 약간 정장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교복을 입고 간 건 아닌데.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장을 입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린 나이가 정장이 입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음악하는 분위기가 정장이 있었던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외모도 전도사님이었다고. 저는 없었으니까. 근데 맞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첫 모습.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오는 사람 나와서 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묘한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저 사람 뭐 하고 앉아 있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예술고등학교 학생인가? 우와 1학년. 이랬던 분위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랬던 네 미곰님 전에 그 교회와의 첫 인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독일에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럼요. 한인교회? 제가 네 한인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반주로 약간 봉사를 하는 영어 예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격주로 가는데 영어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한국 아니요, 사람? 그거는 그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페이사요? 아니면 아니요, 봉사? 그것도 그냥 봉사. 네, 봉사. 언젠가 페이 잠깐 주시다가 또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안 주시고 이래서 이제 페이 상관없이 그냥 가고 있긴. 왜냐면 제가 독일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막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짊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독일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성전이 맥주집으로 바뀌었대더라. 이런 이벤트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실은 기독교가 더 강성했던 유럽과 미국이 오히려 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또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문화적으로 남아 있어요. 기독교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독일 학교들이 무료인 게 자국 무기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그런 정신인 건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신앙에 관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져 있다. 한국에 비교하면. 크리스찬이 별로, 그러니까 독일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주일날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엄청 적죠. 독일은 캐톨릭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네, 그렇죠. 루터의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간 거의 이제 독일 가서 예배를 가면 거의 카톨릭 예배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분위기나 어쨌든 쓰이는 음악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적긴 한데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그런 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뭐 꼭 완전 절망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보는 느낌이긴 하지만. 한인교회에 사람이 많아요? 교회 스토리가 또 뭐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많지는 않고 한 예배 인원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네. 네. 그러면은 거기는 이렇게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도 한인교회가 되게 많아요. 많죠. 네. 제가 청년 때 같이 했던 목사님은 거기에 담임으로 가셨고 성전이 있는 굉장히 드문 교회인 거야. 다른 교회는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거야. 그렇죠. 보통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장소를 빌려서 하니까 그들의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가 없고. 그렇죠. 저희도 4시에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빌려서. 다 끝나고. 네. 그렇구나. 또 이상하겠다. 주일 예배 4시에 하긴 큰 좀 교회는 편하게. 오히려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를 가면 11시 반 예배거든요. 그래서 11시 반 예배 가서 반주하고 사람들하고 잠깐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 예배를 갈 수 있는 거죠. 덕분에. 한인교회 가서는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셀모임? 셀모임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냥 흩어지는 거고 뭐 나이별로 나눠서 큐티 모임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긴 안 끼셨고. 오랫동안 가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이랑 교회 분위기 다르죠,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디가 더 좋으세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거기가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 나라와 어디 있느냐를 따라서 다른. 자, 그러면 한국에서 나왔던 그때 그 교회랑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랑 오늘 메인 에피소드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 그 뒤에 그랬나? 네, 메인 에피소드입니다. 네. 미곰님이랑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상청에서 미곰님이 그 교회를 늘 안 좋은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그 교회 같이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은 뭐 어린 나이에 회장해갖고 제가 진짜 솔직한 심정이 그거예요. 어린 나이에 회장해갖고 맺힌 게 맞나? 그러니까 그때 네가 너무 어렸던 거 아니니 미고마? 너 네. 지금도 그 정도의 분노가 생기니?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왜냐면은 저도 이제 나이 더 먹으니까 좀 제가 생각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혈기였나? 이런 느낌처럼. 근데 진짜 거기가 그게 광해 같은 곳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혈기 때문에 내가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텐션이 전혀 그런 텐션이 아니야. 그래요?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분노가 올라오네. 아니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네. 용서가 안 되는 몇 명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진짜 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어차피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 항상 좀 희석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믿음의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했다가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으면서 그게 아직도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제가 다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얘기를 하면 광야는 아니고 사실 조금 과장을 하면 헬? 뭐야.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곰님이 어쨌든 한번 방송에서 간증도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교회 활동 한 3, 4년 정도 하셨던 거잖아요. 5년? 어디에서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네네. 그러니까 회심하고 다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시 나오시고. 아니죠. 거기에서 한 6년, 6, 7년 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었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청년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찬양 인도를 23살 때부터 했고, 그리고 아마 리더도 아마 그 나이쯤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교회가 사실은 조금 광야 같은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 교역자에 따라서 어디든 다 비슷하겠지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역자가 꽤 오래 계셨었고, 왜냐면 그 얘기했던 은매 목사님, 근데 그 전 목사님도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네. 근데 그분하고 많이 안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분하고 3년 반을 같이 있었어요. 그게 더 힘들었다. 왜냐면 그때 거의 포기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계실 때는 저는 정말 가볍게 발만 걸쳐놓은 상태였고, 근데 또 그 전에는 또 괜찮은 목사님이 계셨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그 미고님이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시기를 겪었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미국님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충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악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 악하진 않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세계가 융합되지 않고 계속 이게 튕겨내니까 크게 이렇게 싸우게 된 건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20살 때부터 중등부 교사를 했고 그 친구들이 청년부 올라올 때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청년부가 분명히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감사한 그런 뭐 신앙적인 열매들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막 던진 문자에 미곰님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꼭 뭐 미곰님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쨌든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엄청 헌신하다가 내팽겨지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생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완전하게 온전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저는 한 거였죠. 근데 제 딴에서도 또 아쉬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싸운 사람들이 찬양팀이거든요. 찬양팀. 근데 저도 이제 그 찬양팀을 거의 10년 넘게 빌드업을 했었고, 심지어 막판 제가 독일 가기 전에는 찬양팀 모임이 30명 정도 됐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큰 단체고, 왜냐면 세션이랑 그 멀티미디어랑 싱어랑 두 팀을 로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인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각자 뭐 갖고 있는 배우는 수준들이 갖고 오는 게 조금 턱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10년 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쌓아오는 게 엄청 컸었던 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교육자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또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배우기도 했었고, 근데 저도 그 안에서 많이 배웠고, 왜냐면 저도 그들을 어쨌든 함께 할 만한 신앙적인 이슈라든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저도 계속 공부하고 나눴어야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쨌든 그런 다른 세계가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뭐 배운 게 많은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결국 코로나 이후로 그 아예 흩어졌어요. 그 모든 인원들이 찬양팀 인원들과 청년부도 많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교회에서 사라지는 흩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아. 그때 미국님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공중분해가 돼서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적고 또는 결혼해서 이렇게 장년부로 넘어간 분들도 있고 뭐 청년부로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는데 안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코로나 겸사겸사 이게 다른 데로 간 분들도 엄청 많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충 들어보니까 미곰님하고도 이제 뭐 관계가 좋은데 또 미곰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분들하고도 관계가 좋은 분이네 이분은? 네. 심지어 제 와이프도 친해요. 그분들하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네.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원스타님이 말씀하신 그 앞세대의 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어쨌든 이게 좀 그 정도의 이해도는 없긴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이렇게 겉에 있는 한 3%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은 늘 잘라낸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라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겉에 있는 3%가 돼서 잘려 나간 거고, 그리고 계속 그런 행동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이 중심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중심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안 보여요. 몰랐다가 네, 안 보여요. 이제 제가 3%가 됐을 때 이제 그걸 느껴진 거죠. 아, 나도 3%가 돼서 잘려 나갔구나라고 했는데 결국 그분들도 잘려 나갔어. 잘려 나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회장이 됐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 찬양팀 좀 위험하다 막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교육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찬양팀 지금 위험하다 점점. 그래서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 해체를 시켰어요. 그 찬양팀을. 근데 사실 찬양팀이라는 게 결국 근데 말로는 그래요. 이게 완전 해체가 아니라 뭐 좀 쉬어가는 타임이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본인들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독일 가고 나서 저도 처음 들어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흩어진 거예요. 그 찬양팀.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워낙 다들 이렇게 전투적이고 맞아요. 성격이 이해합니다. 네. 세고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싹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관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이제 남게 되고 이제 그 청년들이 이 코로나 시즌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꾸려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독일 가지 않고 그 공동체에 있었으면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상상은 해보긴 해요.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중재를 좀 하고 그리고 어쨌든 교회라는 게 질서가 그래도 중요한 곳이니까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전달을 했을 때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잘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이게 만약이니까. 찬양팀인지는 몰라갖고 이번에 네네네. 좀 듣는 건데 네. 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쓱 생각해 보면 그 약간 기능이 필요한 그 그룹이 있잖아요. 찬양팀은 사실 기능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너무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음치에 박치에 악기를 못 다루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건 뭐 그냥 드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뭔가 실력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력, 내가 건반을 어떻게 치고, 키보드를 치고, 뭐 베이스를 하고라는 실력에 대해서도 되게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맞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요 관계 가운데 그 약간 제가 다니는 청년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그거 저는 참지 않는 나이 많은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으로 계속 있어서 미디어 팀은 섬 같고. 찬양팀은 철옹성 같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좋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들끼리 내가 좋은 거 알겠는데 그게 니들끼리 좋아 보인다. 물론 당신들의 찬양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로 갈 수 있는 되게 길로 안내해주고 섬겨주는 거 너무 좋지만 되게 니네 여기 동아리 활동하는 것 같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싫었겠지.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쨌든 청년부에서 제일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약간 남자가 원스타인님이었는데 제가 회장이 될 시즌에 독일에 가셨고 그리고 여자 선배도 있었어요. 약간
네, 송치미님 같이 결혼을 하시지 않고 오래 청년부에 헌신을 해주시는 에헤이. 그러면 근데 그분도 약간 이제 청년보다는 이제 좀 빠져 있는 그냥 좀 도와주는 약간 간사 느낌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정신적 지주로 되는 그분이 있었어요. 뭐 청년부 회장을 2년 연속으로 한다던가 찬양인도 계속하고 하면서 뭔가 청년부 안에서 이게 권세가 있는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특정의 사람의 그런 거에 약간 휘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칼부림을 같이 대신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이거를 중재해 줄 만한 선배가 오히려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다 떨어져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회장할 때쯤에는 이제 목사님, 물론 그 목사님도 부족하신 분이었어요. 막 뛰어나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네? 아니야. 네네.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건반 치시는 분한테 뭐 이따가 설교 마지막쯤에 이것 좀 쳐줘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 직전에 주면은 우리는 이걸 쳐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 뭐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셔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게 이미 신뢰가 깨진 거예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날 하루는 하고 일단 예배는 예배니까 하루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목사님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좀 어려워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이 관계는 관계가 마음이 깨지니까 상한 이미 관계지. 그런 게 이제 다 예민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가서 청년부가 수련회 가면 어쨌든 집회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날짜가 정해지고 뭐 이제 찬양팀이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일정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잡은 다음에 와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 그거는 좀 그건 너 선 넘은 거지. 그건 과한데. 라고 해서 교회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 하는 집회를 하고 그냥 우리는 사실 그런 세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안 맞았던 부분들 계속 쌓이고서 왜냐면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계속 있었겠지. 그러겠죠. 근데 요거를 이게 내가 지금 밖에서 지금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잖아.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끝까지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다 청년이니까 젊잖아요. 지금 내 나이면 물론 난 내 나이에도 손절하고 나왔는데 뭐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약간 누군가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 해보니까 또 다 이해합니다. 네. 근데 또 어쨌든 사람이 그때 당시 갖고 있었던 마음이나 생각들이 지나가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달라지더라도. 근데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네. 근데 이게 비단 찬양팀으로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찬양팀이 있는 사람들이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권세를 이제 여기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저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 역할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서기님은 뭐 이걸 해주시고요, 뭐 부회장님이 이걸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한 명이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다. 나 말고 그러니까 본인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나 말고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 쟤 하면서 쟤 일 안 하니까 쟤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쟤를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한다던가.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셨네 그거는. 엉망진창이네. 그리고 뭐 듣기만 해도 엉망진창이네.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깨지니까 다 날카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근데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런 관계조차도 없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근데 본인 기분 나쁜 거 다 얼굴에 티 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걔도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제가 그렇죠. 얘기가 하기가 말이 안 통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도 약간 감정이 상하고 과연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과 말을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저도 신뢰가 깨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어쨌든 오랫동안 알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10년을 친하게 지내다가 뭐 잠깐 한 달 싸우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사람 어쨌든 그게 조금 더 있으면 좋다. 모르겠어요. 다 만약이지만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질문이 광야 같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광야이고 각자마다 다른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근데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원스타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고 그래도 거기서 중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 하면서 찬양팀 리더도 하고 뭐 인도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했던 이런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공동체가 약간 좀 그러니까 와해되고 네네. 지금 더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좋아지지 네네네. 못했고를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별로 마음 주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진짜? 그들입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됐구나. 예, 이런 거고. 진짜? 네, 왜냐면 뭐 사람이 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흘러가는 것도 다 그런 거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뭐 안 좋은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소망을 품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또는 각자 흩어졌지만 그 안에서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저는 컸죠. 이거예요. 흩어진 그들과 내가 개인적으로 잘 지내는 게 문제가 이거는 그냥 나와 그의 개인적인 관계고 네네. 내가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사랑을 하지 않았나? 내가 사랑하는 이 예리하다. 청년 공동체 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름도 모를 후배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아예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건 그거고. 저는 전혀 상관없고. 왜냐면 내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있어서 어느 누군가도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미곰하고 잘 지냈던 그 시절처럼 네. 누군가도 여기서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네. 청년부를 나오고 지금 뭐 이렇게 장년부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고 걔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목회자도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늘 후배라고 부르고 늘 그들을 향한 제 마음이 되게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애쓴다. 뭘 도와줘야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정말 다르군요. 저는 1도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쨌든 그런 뭐 지금 눈에 보이는 말씀하셨던 그런 성과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나 어쨌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생각이나 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기다리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독일 가고 저는 원래 팟캐스트를 진짜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응급처치 얘기해도 되죠? 네. 응급처치가 광고를 떴어요. 광고를 냈어요. 팟캐스트 네, 거기다. 맞아요. 전 그걸 보고 듣기 시작했고 듣다 보니까 이 컨텐츠는 조금 나눠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일 간 지 거의 한 1년 지나서 1년 뭐 어쨌든 좀 지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었어요. 청년부. 거기다가 제가 네. 홍보를 한 거예요. 네. 관심 있는 사람 들어라. 거기에 걸린 거예요. 저만 걸렸어요. 그렇죠. 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거기 막 무슨 모임도 갔는데 자기랑 안 맞는다고 나오고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 모임도 엄청 귀한 거죠. 왜냐면 제가 그냥 큰 기대 없이 던진 거예요. 어쨌든 듣고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모임도 사실은 거기서 파생된 어쨌든 그런 모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내가 의도한 대로는 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매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좋고 저 어쨌든 교회 학교 선생님과 제자로 만난 사이 중에 이미 신학생들도 있고 약간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는 그들한테 제가 배우는 부분들도 엄청 많고 뭐 네 그래요. 난 되게 과거에 연연하는구나. 저는 그 청년 시절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도 뭐 결혼 안 했지만 그때 있었던 게 너무 좋았나 봐요. 물론 그리고 원래 그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일하는 거 있죠, 진짜. 기능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제가 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꿈꾸고 싶어서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제가.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40대여도 결혼 안 했지만 나는 그때처럼 똑같진 않겠지만 액티비티가 떨어지겠지만 난 그때 심장으로 살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되게 좌절도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작년에 깨달아진 게 그거지. 아, 내가 그 시절 그런 걸 누린 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난 내 후배들도 그거는 그때만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들이 왜냐면 지금 둘이 결혼해갖고 지금 애 셋 낳고 산다는 그들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했던 청년 시절을 그리워해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각자 일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의 일이 되게 잘 돼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사실 해외에서 그걸 한다는 건 되게 쉽지 한국 사람들끼리도 힘들고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막 그들도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때 누린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니 내 후배들도 이때 이런 좋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누려서 그거가 이들의 삶에 앞으로 있었을 수많은 뭐 살아가는 여생 가운데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저한테. 저는 후배들까지는 안 가고 어쨌든 그때 저도 이제 비슷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 나오면은 거의 한 70%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사람. 어쨌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거기서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이니까. 또 생각나는 건 전 다른 경험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 공동체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학교에서. 사실은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예배가 정말 천국의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었던 그 시너지가 엄청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했었던 모든 모임이나 모든 그런 기도회 모임은 그것처럼 될 수 있는 뭔가 모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가 똑같을 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공동체, 다른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반복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너무 그 이전의 경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친구들도 이미 사실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이제는 사실 대화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이 고등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생각과 또 자기가 배운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과거에 머무면서 우리 그때처럼 우리 누가 뭐 돌아가면서 피아노 치면서 예배하고 우리 기도할까? 이거는 좀 이젠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각자마다 좀 뭐 말씀하셨듯이 시기마다 다른 좀 뭐 공동체나 경험이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어쨌든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어쨌든 그 원스타인님 예전에 시즌 2 때 그 뚜안뚜리만님 나왔을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원스타인님이 정말 뭐 그냥 뜬금없이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라는 곳에 가고 그래서 이제 회심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20대 굉장한 이 청년의 생활로 열심히 그러니까 잘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몇 열심히 살이었어요 혹시? 교회 왔을 때가? 처음 왔던 거는 군대 가기 전 그러니까 제가 연락해서 다시 시작한 게. 그거는 21살? 아 21살? 네, 엄청 어렸구나. 군대 가기 오케이. 직전이었고요. 네. 그래 맞아요. 그 덕분에 발을 딛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거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청년 생활을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있어요. 저도 청년 그 송지연 누나님이 누님이 말씀하셨던 송누나라고 하든가 네, 정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저희 후배 청년들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종종 얘기도 계속 듣고 어떻게 지내는지 듣는데 저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계속 그거를 이어갔으면 안 좋은 악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셔버리고 다시 세운 것처럼 세술은 세부대. 예, 다시 그들만의 방법으로 굉장히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싫어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저 이번에 나갔다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공동체에 나갔다가 또 다시 컴백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막 뒤에서 수덕거리고 막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어차피 올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저한테도 "너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갈 자신 있어? 그럴 거면 나가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냥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뭐 정말 큰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동생들 아직 조금 남아 있거든요. 연락해서 뭐 물어보면은 최근에 한번 장애에 있는 뭐 자매가 왔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는 게 좋은지 막 조언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뭐 해가지고 저는 욕은 하지만 그러니까 나보다 마음이 더 많이 있네. 난 그런 마음 없어요 이제. 애증이네, 애증. 애증이에요. 네. 애증이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애증의 마음이 있는 거고 네. 그 개개인에 대해서는 증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분들은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없으니까 그 네. 개개인들하고는 이제 이런 맞아요. 거잖아. 아예 네. 없으니까. 네. 그들이 거기 있으면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 내가 너무 그러면은 지금 교회는 청년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젊은 부부, 교회가 크지도 않기도 하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젊은 부부와 청년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기도 했는데 너무 어색해요. 마음도 안 아직 가고. 적응 중이시구나. 네. 뭐 조금씩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엄청 다르네. 그러게요. 그 이제 네. 두 분이 이제 하셨구나. 사람마다. 네. 네. 사람 일이 다 그러네요. 맞아요.
이제 원스타인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뭐 과거, 현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전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거창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원스타인님이 꿈꾸고 살아가시는 방향은 무엇이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지금 당장 몇 달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큰 방향은 다르지 않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음악이 본업인 사람이고 음악가로 생활하면서 또는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뭐 사역이 있다면 또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음악을 일로서도 하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계속해서 배우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알아가고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을 탐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알아가면서 기뻐하는 게 제 살아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한국에서 또 뭐 독일에서도 어디든 상관없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럼 맞아요. 지금 독일로 안 가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뭐 지금 당장 급하게 가야 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또 그런 좋은 뭐 기회와 잡이 생기면? 그러면은 있어야 되는 건 거죠. 네. 아직 뭐 기도 중이라고 하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짐을 아직 다 가져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짐 가지러 가야 돼요. 그리고 독일을 지금 3월 달에 어떤 수련회 제가 간사로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 하는 게 3월 있고 그거 전에는 가야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아니 원스타인님 저희가 오늘 녹음에 초대하려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일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그 일정이 엄청 많으실 거잖아요. 외국에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날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내일도 뭐 할지 모르는데 그날 내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야, 얘 주님 먼저 오시겠다. 야, 내가 왜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일정 잡을 때 어제도 이제 다른 그 신학생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다음 주 시간 언제 되세요? 이러길래 나 내일도 돼. 그러니까 좀 가볍게 잡는 건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스타인님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넘게 시간이 금방 갔는데 역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소리야? 네? 다시 해요 그러면? 아니. 끝나고 뒤풀이해서 하시죠. 뭐 아니, 기회가 있으면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청취자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제가 좀 이기적이어서 어쨌든 함께 또 제가 목소리만 듣다가 내적 친밀감은 있는데도 이렇게 실제로 처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어쨌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삶도 그렇고 또 이 방송도 그렇고 쭉 뭐 하는 동안에 계속 각자에게 뭐 듣는 사람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끝까지 팔로우 해가면서 어쨌든 같이 또 성장해가면서 같이 그 나라를 꿈꾸며 죄송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기상청 시즌 2에 있었던 게스트가 오시는 거를 참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게스트로 왔었지. 네, 맞아요. 근데 그 자리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어떨까 싶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채팅으로만 봤지 누군지 아예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분. 근데 말씀도 잘 하시고, 네. 또 미국님이랑 또 친하신 부분도 있어서 뭐 그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이런 시간도. 네. 그럼 뭐, 그 어디야, 오픈 채팅방에 있는 거 한 번씩 오는 거야, 이제? 가끔? 1년에 한 2번씩? 네? 오픈 채팅방에 있는 누군가들에게 한 번씩 오는 거야, 이제?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좋고요. 아니, 저도, 사실 처음 할 때부터 원스타인님을 게스트로 초대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나, 뭐, 한국 잠깐 들어왔을 땐 기상청이 쉬고 있다던가, 맞아요. 매번 그랬어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남부터미널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날 점심, 저녁 약속이 있는데 사이에 2시간 딱 만났는데 방송한다길래, 그렇구나, 잘 해. 나는 그때 없어. 이랬었는데. 네, 그랬는데 오늘 모시기에 대해서, 뭐, 저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거의 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저 안 들어오고 YQ채님이 들어오시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직전에 바뀌었는데 들어오길 잘한 것 같네요. 저는. 네, 저도요. 너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대본만 읽었을 수도 있어요. 어색하게. AI처럼. 제가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팬미팅처럼.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거친 바람 속에서 주님의 나를 노래해 너와 나의 길은 하나 손을 뻗어주신 그분 희망의 불빛
불빛 밝혀 우리의 밤을 환하게 했어도 빛을 향해 걸음 내딛고 주님의 나라 기나요. 더 깊게 믿어가 주님의 손잡아요. 어둠이 와도 신념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요. 길을 잊지 어두가 함께 걸어